지금 정말 우크라이나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제 외교 싸움을 워싱턴이나 스위스 제네바 프랑스 파리가 아니라 한국 서울에서 외교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직 좋아요 버튼만 누르셨죠?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한국에 공식적으로 군사적 지원 여러 가지 지원을 요청하고 나서면서 본격적으로 외교 작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한복판에서 주한 러시아 대사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간의 기싸움이 마치 007 영화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7가지 뉴스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 국제 외교 무대가 되어가는 서울 정동. 지금 서울 중구 덕수궁에 위치한 정동 일대에서 007차 전작전을 방불케 하는 국제 외교 전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덕수궁 돌담길을 따라서 주한 러시아 대사관, 주한 영국 대사관, 주한 미국 대사관, 저 하비브 하우스가 위치한 지역으로 3개월간 국외 외교 사무소가 되고 밀집해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키예프로 진입한 날 저녁 한국에 부임한 우크라이나 대사는 한국에 있는 내외신 기자들을 불러다 놓고 한국에 직접적인 도움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드미트리 포노마렌코 우크라이나 대사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민간인 어린이 2명을 포함해 총 169명이 희생됐다고 전하며 한국의 기술적, 군사적, 재정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 안드레이 콜릭 주한 러시아 대사 역시 즉각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를 견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주한 영국 대사, 주한 미국 대사는 각각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를 한국어로 직접 응원하는 메시지를 내면서 한국 정동 일대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의 치열한 외교 전쟁터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이러한 외교 무대로 급부상한 배경으로는 한국은 러시아와 미국, 영국 등 서방국들과 모두 관계가 좋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러시아와 군사 한라인 개설 지소 미아 협정 체결 이후 양국 국민들 간 상호 무비자 협정을 체결하여 우크라이나보다 격상된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가 GDP는 러시아의 국내 총생산을 훌쩍 넘는 규모로서 한국에서 홍보되는 외교전과 여론전은 매우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중립외교 극대화되는 한국은 서방 진영에 속하고 있는 나라이지만 국력이 강해진 이후로부터 특정 국가들을 대상으로는 중립외교를 진행해왔습니다. 적인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서방 세계로부터 높은 적대감을 형성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조선 후기 대한제국 시기를 거치며 러시아의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망명 사건 등을 포함해서 일본을 견제하는 입장에서 러시아와 우호 관계가 어느 정도 있었으나 러시아의 소비에트 혁명과 한국 전쟁에 책임이 있는 국가로서 88년 서울올림픽 직전까지 악화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서울올림픽 직후 러시아가 민주화된 이후로부터는 한국과 군사기술 이전 사업을 진행하며 좋은 관계를 쌓아왔으나 최근 푸틴 정권 수립 이후로부터 조지아 침공, 시리아 내전 개입에 이어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이루어지면서 서방과 러시아의 관계가 악화되자 러시아와 관계가 나쁘지 않은 한국이 갑작스럽게 국제대로 외교 중심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가 이용할 수 있는 외교적 창구는 오직 중립국가뿐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서방 진영의 편에 선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이번 상황에서 특수하게 중립적 상황을 띠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의 입장에서 서방의 민주국가 편에 서고 있는 분명한 포지션이지만 러시아가 외교적 창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중재적 역할이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매우 크게 기대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세 번째, 우크라이나의 핀란드라이제이션. 현재의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해서 러시아가 원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중립지대와 즉 핀란드화입니다. 핀란드라이제이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핀란드는 나토에 가입되지 않은 중립국의 입장에 서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러시아와 가장 긴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유럽 국가 중 하나이지만 러시아와 적대적 관계를 취하지 않고 나토에 가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러시아와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드미트리 포노마렌코 우크라이나 대사는 현재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나토에 가입을 원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과 북미권 국가가 만든 러시아를 견제할 초대형 군사동맹체인 나토는 현재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가 가입한 상황이지만 우크라이나의 끈질긴 요구에도 러시아에서 가스를 수입하는 입장인 독일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시 유럽의 혼란을 초래한다며 가입을 거부하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나 서방 나토의 개입이 없는 중립지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중립지대화 조건으로 러시아군 철수와 평화유지군의 파병이 조건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만 평화유지군은 UN 평화유지군이나 러시아 제평화유지군인 CSTO의 개입이 있어서는 중립적 노선이 깨지게 되므로 새로운 중립국가로 이루어진 평화유지군의 파병이 거론됩니다. 네 번째, 핀란드와 스웨덴의 참전과 중립국 연합군 결성. 현재 중립국의 대표적인 나라들 중 두 나라 스웨덴과 핀란드가 1800년 이후 분쟁국가의 분쟁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깨고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수 물자 기술 금융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여기에 한국이 참여하는 중립국들로 이루어진 평화유지군이 긴급히 결성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UN 평화유지군도 아닌 구소련 국가들의 CSTO 평화유지군도 아닌 중립국만으로 이루어진 평화유지군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 중에 가장 유력한 나라들은 현재 유럽 국가인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마지막으로 한국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모두 나토에 가입되지 않은 중립국입니다.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는 이외에 가입된 국가이지만 중립국의 국가적 컨셉을 유지하고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는 가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웨덴과 핀란드가 우크라이나를 공식적으로 지원하기로 나서면서 심지어는 나토 회의에 사상 최초로 참여를 하면서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가장 바라지 않는 시나리오인 것입니다. 만약 스웨덴과 핀란드가 참전을 하여 우크라이나 편에서 싸우게 된다면 러시아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스웨덴, 핀란드와 더해서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영세 중립국을 유지해온 나라로서 스위스는 나토 이후 모두 가입돼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5개국 모두 인권을 중시하고 중립적 노선을 지키며 군사적인 강대국이자 경제적으로 번영한 나라들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국이 들어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국은 한미 군사동맹 러시아와 지소미아 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평화유지군의 최적합 국가로 평가됩니다. 현재 스웨덴과 핀란드가 1800년 이후로 역사적 전통을 깨고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서면서 러시아로서는 하루속히 중립국으로 이루어진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파견되길 바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5번째, 부상하는 한국의 역할. 평화유지군이 결성되면 우크라이나의 비무장지대화를 비롯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나 서방 두 세계에 모두 간섭받지 않는 중립지대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미 한국과 주요 국가들은 유사한 사건을 겪었습니다. 바로 동티모르에서 유사한 일을 겪었습니다. 독립된 국가로 독립을 하려는 동티모르의 독립을 막기 위해서 인도네시아에서 개입을 하면서 무력 충돌이 일어나 긴급히 호주를 중심으로 한국, 일신랜드 등의 평화유지군이 파병되어 동티모르의 안정화와 평화적인 선고가 이루어지게 하여 동티모르의 완전한 독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평화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당시 한국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다른 서방 국가와는 다르게
인도네시아와 호주 둘 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호주는 동티모르와 인접국으로서 인도네시아로부터 분리 독립을 강하게 지지하다가 발리에서 사상 초유의 테러 사건을 당했을 정도로 인도네시아와 호주 간의 사이는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 한국의 중재를 통해서 동티모르의 독립과 인도네시아 호주 간의 화해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좋은 선례가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한국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평화유지군으로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유럽의 평화 유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합니다. 한국은 이러한 중재자로서 역할의 경험을 쌓음으로 인해서 국제적 리더십 확보와 평화로운 국가로서의 국가 브랜드 가치 확보를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여섯 번째, 한국의 중립국 모델 가능성. 한국이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성공적으로 중재를 해낸다면 스위스, 오스트리아, 스웨덴과 같은 아주 보완하면서 군사적으로 강대국인 중립국의 외교적 모델을 한국도 구축해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현재 해외에서는 한류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의 후예나 넷플릭스 듯이 비와 같은 한국 군대를 다룬 드라마들은 한국보다 오히려 해외에서 더욱 큰 방향을 일으킬 정도로 한류 드라마를 통한 한국군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최근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송 작전에서 한국의 활약상 등이 점점 해외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실전에서도 강한 한국군의 위상이 점점 해외에 홍보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한국은 중립국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등의 열강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한국이 강한 힘을 유지하려면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도 한국만의 독특한 중립적인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일곱 번째, 푸틴의 사태. 푸틴 집권 이후로 푸틴은 문학적이고 문화를 사랑하는 평화적인 모습을 보이곤 했으나 그의 집권으로 인해서 시리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조지아 등지에서 많은 민간인들과 군인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푸틴의 정적들, 푸틴을 지적한 시민 블로거 등이 완전한 탄압을 받으면서 많은 민주주의 인사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대한 시민들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으나 조용히 어디론가 끌려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된 이후로 푸틴은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 하며 평화로운 러시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푸틴은 평범한 강대국의 지도자에서 마오쩌둥, 스탈린, 김일성, 김정일과 같은 사상 초유의 독재자의 이미지를 벗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수의 선량한 러시아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그가 스스로 물러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에 기대하던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을 완전하게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아직까지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상황으로 사실은 러시아가 평화적인 노선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러시아가 마지막으로 서방 진영의 편에 설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단 한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 안타깝네요.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은 의견의 댓글로 달아주세요. 하나의 댓글을 달아 주실 때마다 우리나라는 더욱 강해집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대한민국 만세.